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슝슝 지나가는 게 느껴지는데 애플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도 빠르게 나왔습니다. iOS 18.3을 비롯해서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오늘 iOS를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OS 18.3 업데이트 하시고 배경화면 가시면 올해의 블랙 유니티 컬렉션 배경을 이렇게 유니티 섹션에서 찾으실 수가 있는데 올해 거 예쁩니다. 되게 예뻐요. 색깔의 실들이 마치 소용돌이 치는 듯한 색을 바꾸면 블랙도 있고 크림도 있고 레드도 있고 그린도 있고 골드도 있고 이렇게 바꿔서 쓰시게 되는데 저는 이 크림 컬러가 너무 제 취향이어갖고 오묘한 색감인데 아이패드에서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게 유니티라고 써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유니티라고 저렇게 실타래가 얽혀있는 디자인입니다. 잠갔다가 켜질 때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요. 특히 아이폰에서는 AOD와 이게 연계가 되니까 잠그면 이렇게 화려하게 움직입니다. 역동적인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애플워치의 경우에도 시간을 표현해주는 스타일이 이렇게 표현되니까 세련됐다는 느낌이 딱 와닿는데 워치앱의 페이스 갤러리 가보시면 이렇게 새롭게 유니티 리듬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시간에 따라서 이 디자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3시라서 3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이게 기울기를 인식해서 디자인이 이렇게 변화하게 돼 있어서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 최신 애플워치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대기화면 상태의 초침을 지원해요. AOD 상태에서도 초가 움직이는 사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최신 애플워치를 쓰시는 분들 요거를 이 새로운 페이스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다는 거. 요게 활성화되면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고 대기 상태에서도 이렇게 초침이 딱딱딱딱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특히 이런 블랙 유니티 컬렉션들은 애플워치 밴드가 함께 나오죠. 올해도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는데요. 애플 스토어 사이트나 앱 들어가 보시면 유니티 리듬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 검은색을 베이스로 해서 컬러가 이렇게 뭔가 번갈아 가면서 교차되는 느낌인데 이게 옆에서 봤을 때는 살짝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상당히 임팩트가 강한 이런 새로운 밴드가 나왔다. 같이 일체감 있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된 내용인데 올해 한국어도 나온다고 했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까 금방 한국어 된다는 얘기가 들릴 것 같거든요. 이번 버전부터 애플 인텔리전스가 기본 사양으로 활성화돼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아이폰 16 라인업에서 카메라 컨트롤을 길게 누르면 비주얼 인텔리전스라는 기능이 나타난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요게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정보나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인데 꾹 누르고 있으면 나타났었죠. 그래서 챗GPT로 물어보거나 서치로 연계해서 구글 서칭을 연계해주는 이런 기능이었죠. 특히 외국어로 써있는 대상을 볼 때 유용했는데 바로 화면상에서 내용 번역해주고 번역 기능으로 연결돼서 한국어로 지금도 내용을 볼 수가 있는 이런 게 가능했었는데 이제 포스터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어떤 이벤트를 인식해서 바로 달력과 연계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전단지를 내가 봤다 했을 때 어머 나 저기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스케줄링 바로 하고 싶다 이럴 때 비주얼 인텔리전스로 갖다 대면 이제 이벤트 생성이 나와요. 눌러주시면 대상을 이렇게 인식해서 어떤 주제의 콘서트고 어디서 하는지 장소도 인식됐죠. 4월 10일 날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맥락 인식형 이벤트 생성이 됩니다. 다만 2NE1인데 원 콘서트라고 틀린 부분이 있죠. 에디트 누르면 바로 수정할 수가 있고 추가적인 정보까지도 아래에 이렇게 메모로 기재가 남습니다. 그래서 추가해 놓으면 달력에 이렇게 연계가 되는 앞으로 어디 다니실 때 이런 게 있네 포스터 기록해 놔야지 가봐야지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인식시켜서 한번 시험해 보시고요. 이런 내용은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정면 각도로 정보가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오게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수정하는 수고를 줄여서 정확하게 얻으실 수가 있는 편이고요. 또 비주얼 인텔리전스에서 동물이라든지 식물을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해봤을 때 서치를 따로 안 눌러도
바로 화면상에서 처리가 돼서 나오니까 눌러서 바로 위키피디아로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새 같은 거를 볼 때도 알고 싶어 하면 갖다 대면 바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나오거든요. 누르면 어떤 거다라고 지금 나오죠. 위키피디아가 이렇게 빠르게 나오는데 재밌는 점은 대상에 따라서 maybe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maybe라고 나오면은 이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라고 추가적인 선택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확실하다 싶은 거는 이렇게 아예 maybe가 없죠. 딱 나오게 되고 고양이 그림까지 나오는 게 상당히 귀엽다. 누르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또 이어서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알림 관련된 변화점인데 이게 알림을 요약해주는 기능이 들어있거든요. 푸시 알림의 숫자가 막 쌓이면 사실 읽기 되게 부담스럽죠. 요약을 해주는 건데 중간에 지금 메시지 항목 보시면은 두 개의 메시지가 지금 이렇게 원래 와 있는데 화살표가 쭉 들어가면서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테스트로 보내본 내용인데 위에 일반적인 푸시 내용하고 살짝 모양이 다르죠. 이제 이렇게 요약된 AI 요약된 내용은 이탈릭체로 살짝 기울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약된 AI가 요약된 거라고 좀 다르게 구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요. 이 기능은 설정에 알림 가시면은 Summarize Notification 알림 요약이라는 게 켜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앱들은 알림이 요약돼서 나온다 라고 이렇게 지정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중간중간에 디즈니라든지 야후 파이낸스라든지 temporarily unavailable이라고 지금 안 된다고 나오죠. 이게 최근에 해외에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 알림 요약 기능이 맥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단순하게 표현하면서 사실과 다른 요약이 생성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틀린 경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의 앱들의 요약은 알림 요약 기능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꺼져 있게 되는 거고 아예 상단에 좀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해줍니다. 요약은 오류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조금 더 조심스러운 자세로 물러났는데 아예 이제 잠금 화면에서 이러한 알림 요약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금 화면에서 요약된 알림이 있는 경우에 옆으로 이렇게 밀어보시면 옵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누르시면 이 앱에 대해서 아예 요약 기능을 꺼버릴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요약에 대한 부분을 앱마다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AI 기능은 항상 오류를 포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가시면서 이러한 신기능을 쓰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어서는 젠모지 관련인데 제가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요즘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아기자기한 나만의 이모티콘을 생성할 수가 있는 거였죠. 사람과도 연계할 수가 있는 건데 키보드에서 이모티콘 섹션으로 가면 이렇게 생성한 것들도 나와서 저를 테마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상당히 귀엽고 퀄이 좋다라고 소개한 바가 있는데 이제 이모티콘 메뉴에서 설명을 쓰거나 옆에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는 거 외에도 아예 메시지에서 더하기를 눌렀을 때도 이제 젠모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불어서 젠모지가 이제 여기도 나타나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써서 생성됐어요. 고퀄이죠? 제가 원하는 게 생성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래쪽에 남아있으니까 아이클라우드로 싱크돼서 그대로 아이패드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써먹을 수가 있는데 새롭게 맥OS도 업데이트하시면 이제 맥OS도 젠모지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맥OS 세쿼이아 15.3 이렇게 업데이트 하시고 나면 맥에서도 메모 앱 같은 데서 메모 쓰실 때 지구본 E 누르면 이모티콘 키보드 나타나는데 여기도 있죠? 제가 만든 생성한 게 여기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써먹으실 수도 있고 여기 바로 묘사해서 만들 수도 있고 버튼 눌러서 새로운 젠모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스노우이데 이렇게 쳐보니까 이런 식으로 귀엽게 나옵니다. 여기서 추가하셔도 똑같이 싱크 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에도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다. 그리고 카메라 컨트롤을 활용한 반셔터 기능이 추가됐다고 영상에서 설명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자세해졌습니다. 카메라 컨트롤을 살짝 누르고 있으면은 AF 락이 걸리면서 움직이거나 해도 노출이 그대로죠. 노출이 그대로고 초점도 그대로라서 이동해서 구도
각도를 바꾸고 딱 찍고 싶을 때 초점은 맞고 노출도 그대로인 이런 기능인데, 설정에 카메라 가서 카메라 컨트롤 가시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AAF 락이라고 안 써있고 락 포커스 앤 익스포즈라고 써있죠. 그 밑에 설명도 좀 더 자세하게 쉽게 풀어져 있어서 이 카메라 컨트롤 누름으로 인해서 초점과 노출을 유지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더 쉽게 풀어놨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AAF 락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기능을 실행해 라고만 얘기했었거든요.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능 해설이 자세해졌다는 거고, 그리고 계산기 관련된 변화인데요. iOS 18 오면서 요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계산이 끝나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버전 업데이트 하시고 나면은 나온 거 이 는을 한 번 더 누르면 마지막 계산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는을 누를 때마다 반복적인 계산을 수행해 준다. 그런데 나 생각 없이 막 누르다 보니까 막 계산이 바뀌었는데 내가 뭘 했었는지 까먹을 수도 있겠죠. 왼쪽 상단에 히스토리 버튼을 누르면 는을 여러 번 눌렀을 때에도 이 히스토리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단계에서 숫자를 이렇게 곱해서 올라갔다라는 거를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 번 눌렀어도 헷갈리지 않게 다시 복귀하실 수 있고, 중간 단계에서도 딱 누르고 있으면 계산식만 복사하거나 결과값만 복사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로운 주요 변화점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또 재밌는 변화점 있을 때마다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